손흥민 선수가 기다렸던 올 시즌 첫 골 그리고 첫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도 난리가 났습니다. BBC에서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수많은 전문가, 기자, 해설가들이 내놓았는데요. 현지 반응 어떤지 BBC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포츠동화 백현기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호스퍼의 3연승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4라운드를 치르면서 3연승을 거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3승 1무 아직까지 무패 행진을 거두고 있고 너무나도 이 토트넘의 새 시즌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 시즌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첫 주장을 달게 되는 그런 시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성공관을 달리는 게 사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도 왔었고 콘테 감독도 왔었지만 승리, 우승을 추구하던 과정 속에 조금은 실리적이다, 재미없는 축구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승리, 임프레시브 윈이라는 표현을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 했는데 내용 자체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셀틱 시절에도 공격지향적인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그 축구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 축구는 정말 팬들을 또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케인 선수가 떠난 가운데 이제 케인 선수의 득점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주장으로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손흥민 선수가 다 해냈다. 그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죠? 네, 프리미어리그 사실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골도 골이지만 여기서의 유효 슈팅 그리고 빅찬스 만든 것은 따로 없었지만 그래도 키패스를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공격에서의 정말 톱 자원에서도 충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고 팬투표에서도 58.4%. 물론 제임스 매디슨과 우도지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팬투표에서도 MOM을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전 경기들도 토트넘이 2골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최전방 공격수인 히샬리송의 결정력이 아쉽다 보니까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전방으로 올리니까 5골이 터졌다. 네. 3개의 유효 슈팅이 모두 골로 연결되는 원샷 원킬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네, 분데스리가에서는 2번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번째 해트트릭,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5번째예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 해트트릭, 사실 말이 4번째지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모두 다른 경기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소튼, 빌라, 그리고 토트넘 홈구장, 그리고 이번에 번니 터프무어까지요. 대단한 곳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헤드트릭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최고의 피니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토트넘 홈 경기장에도 정말 의미 있는 기록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막상 또 해트트릭은 이 4경기장 중에 3곳이 원정이었다는 점. 사실 해트트릭 했으니까 다득점이 나온 경기긴 하겠지만 좀 결과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한 그런 또 골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2020년 이후 최근 이제 한 4년 사이에 해트트릭이 나오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참 물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BBC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BBC의 헤드라인, 메인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장식하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5번째 골을 손흥민 선수 덕분에 넣을 수 있었다. 상대를 박살냈다. 완전 타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호 해트트릭 선수가 됐는데 곧바로 또 지난 시즌 득점왕인 혼란이 따라왔어요. 네, 사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63분경에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고 동시간에 펼쳐졌던 맨시티와 풀럼 경기에서 홀란드가 후반 추가 시간에 3번째 골을 넣으면서 홀란드 입장에서는 아쉽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어쨌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호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 득점왕인 홀란드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할 것 같은데 BBC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주목한 게 토트넘의 경기 리포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이 계속해서 인상적인데 손 더 스타, 손흥민 선수가 더 스타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스타라는 표현도 굉장히 또 BBC에서 강조를 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었고 그리고 아이캐칭 쇼 from NG 포스테코글루스 팀. 포스테코글루의 팀에서 정말 눈을 사로잡는 그런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평점에서도 압도적으로 8.71.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팀 내 최고 평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줬던 경기다 보니까 슬로우 스타트를 했으나 이 손흥민 선수가 스파크 원정지에 가서 불꽃을 튀기면서 본인의 유려한 피니싱 터치를 통해서 경기를 바꾼 스타였다라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투표에서도 뭐 압도적인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BBC의 실시간 중계, 이 실시간 중계는 BBC의 현장 취재 기자 그리고 BBC 라디오, BBC 방송사에 출연하는 각종 축구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이제 해설을 하는 내용들인데 일단 토트넘의 이제 1대1 동점을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의 득점 상황에 대해서 전 잉글랜드 대표 여자 미드필더인 이 파라 윌리엄스가 뷰티풀 피니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어쨌든 뭐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의 차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번니가 굉장히 또 넓은 간격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축구가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너무나도 허용했다.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넓은 공간은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예,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는 게 현대 축구에서 조금 트렌드이기도 하고 도전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두 명의 센터백만 남겨놓는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에 이런 경우는 사실 맨시티도 안 하거든요. 네. 손흥민이 있으니까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인데 번리가 이렇게 시도했다가 당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뷰티풀 피니시를 했고 탑 클래스라는 걸 보여줬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포로가 길게 공을 땅 때릴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딱 넘어가는 순간 번리 수비가 두 명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두 명도 사실은 잘 그 손흥민 선수 앞을 막았으나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가 대단했잖아요. 네, 여기서 포로가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을 때 이제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눈빛이 맞았고 사전에 약속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과 솔로몬 그리고 상대 센터백 2명 2대2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앞선 상황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주지 않고 직접 슈팅을 해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 포착을 해서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예, 패스를 받을 때 수비도 몸을 던졌고 골키퍼도 몸을 쭉 뻗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손흥민 선수가 조금 골대와 가까이 간 상태다 보니까 각이 좀 쉽진 않았어요. 뭐 깔아차거나 옆으로 슈팅했을 때 맞고 육탄방어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왜 뷰티풀 피니시냐? 이 두 명의 키를 순간적으로 넘기는 시공간이 좀 정지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슈팅을 넣고 이 칩샷이 쉽진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여유와 클래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점골이 나왔고 이제 역전골 그리고 추가골이 후반전에 나오게 되는데 3대1에서 4대1, 5대1을 만들었던 게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거든요. 이 4대1을 만들었던 골에 대해서 BBC의 현지 실시간 중계에서는 솔로몬 선수의 패스도 패스지만 손흥민 선수가 힘 대신 정확성을 추구하면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이제 골망을 갈랐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거든요. 힘 대신 정확성 이 표현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레전드죠. 네. BBC에서 승부 예측을 하는 크리스 서튼도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좀 자신감, 컨피던트 피니시를 보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요것도 좀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지지난 시즌 득점왕을 거뒀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실 높았잖아요. 사실 그거 대비 손흥민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무엇보다 약간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뭐 좋지 않았고 본인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슈팅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 또 주장을 달고 또 뭔가 새로운 팀을 꾸려나가는 점에서 본인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재밌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힘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정확성을 기한 슈팅이 멀티골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뭐 이번 라운드 전까지도 솔직히 조금은 첫 골이 좀 안 타지다 보니까 슈팅할 때 힘이 좀 들어가서 좀 빗나간다거나 혹은 타이밍이 좀 늦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타이밍도 좋았고 정말 정확하게 딱 갖다 대기만 하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슈팅이었는데 우도기가 밀어줬을 때 솔로몬이 돌파에 들어가면서 수비를 다 몰아놓고 또 메디슨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유인해줬을 때 공간을 만들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게 실제로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직전에 볼이 튀게 된다면은 이게 눌러 때리지 않으면 뜰 수도 있고 어쨌든 힘보다 정확성을 굉장히 또 섬세하게 요하는 슈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보면서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대1이 됐을 때 BBC에서 또 실시간으로 흥미로운 반응을 전했죠. 네, 뭐 이번에 멀티골이 터지자 그리고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이 터지면서 4대1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번니 팬들이 한 18분쯤에 벌써 이제 경기장을 나가는 모습을 또 포착을 했습니다. 이미 뭐 경기는 기울었다. 물론 사실 축구 경기가 막판에 몇 골이 터질 수도 있고 뭐 드라마틱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막판에 번니가 그래도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만회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돌아간 팬들이 5대2로 진 경기에 만회골을 뭐 굳이 또 아쉽게 보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길도 막히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잘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 더 넣었어요. 헤트트릭을 이제 달성을 한 거죠. 맞습니다. 멀티골이 터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번니의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 침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 공격적인 재능을 지금 서서히 만개시키고 있는 또 포로의 절묘한 스루패스가 있었잖아요. 네, BBC에서는 이제 번리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을 거침없이 질주했던 정말 압도적인 챔피언이었지만 올해는 프리미어리그에 왔더니 승점도 못 얻고 있고 홈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뭐 사실 올 시즌 버니가 못 이기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좀 처참하게 졌던 경기가 없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의 매운맛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 장면이에요. 포로가 쭉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왼발 슈팅을 니어 포스트로 밀어넣는 기가 막힌 마무리 기술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손흥민 선수가 일찍 교체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BBC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꽉 껴안으면서 이제 애정을 많이 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BBC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팬들의 반응만 소개를 하거든요. 이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해리 후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해리 케인이 사실 이번 시즌에 없는 것이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과제이자 숙제였잖아요. 득점 전반을 그리고 공격 전반을 좀 이끌던 해리 케인이 없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메울까? 답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바로 또 헤드트릭을 만들면서 이 해리 케인 누구의 존재감을 한 번에 또 잊히게 만드는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네, 뭐 리버풀 팬조차도 이 빅 엔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짧은 기간 동안 토트넘을 이미 완전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는 거. 케인이 떠나면 토트넘은 뭐 중위권, 강등권으로 떨어질 팀이야라고 말하는 일부 뭐 비평가들도 있고 팬들도 있었는데 전술만 잘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만 잘 쓴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다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BBC 스포츠도 이제 토트넘이 5대2로 대승을 하면서 경기를 마쳤을 때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과 함께 토트넘이 다시 스타일을 되찾았다. 이 스타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뭐 오른쪽에 보시게 된다면은 뭐 호러쇼 of the last few years. 그러니까 지난 몇 시즌간의 이 호러쇼가 있다는 걸 또 현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Welcome return to attacking football. 공격적인 축구를 다시 되찾은 것에 너무나도 팬들이 좀 기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예. 번리일 뿐이다라는 얘기 있다고 하는데 지난 네. 시즌 번리를 상대로도 고전했던 토트넘이 아니냐. 맞죠. 경기력도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 토트넘이 올 시즌에 이 한 경기만 이긴 게 아니잖아요. 브렌트포드전만 이제 비겼지. 그 경기를 제외하면 맨유전도 그렇고 정말 화끈한 축구, 뭐 좋은 축구, definitely exciting, 절대적으로 흥미로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팀의 캡틴이 누구냐? 손흥민 선수잖아요. 네. 정말 뭐 대단한,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뭐 A매치 기간 동안도 어쨌든 또 열리지 않잖아요, 리그가. 네. 그때 동안 계속해서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BBC의 또 월드 서비스 스포츠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존 베넷이 이 토트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 much to admire.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그만큼 토트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공격 축구가 정말 토트넘에서의 만개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활약을 할 수가 있겠고, there's so much to admire.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늘 경기에 약간 경의를 표한다. 그럴 정도로 오늘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확실히 이번 시즌은 그 어느 시즌보다 좀 기대감을 만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팀 전체, 감독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걸출했던, 눈에 들어왔던, 두드러졌던 것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파트너십이다. 그러니까 손캐디오가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그게 해체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메디슨이 와서 손흥민 선수랑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완전히 씻어냈다. 이 경기 서로 공격 포인트를 이제 합작한 건 아니지만 서로 좋은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확실히 이 손캐디오가 한창 불을 뿜었을 때 케인이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의 이 뒷공간 침투 그리고 피니시 능력을 좀 극대화시킨 것처럼 손흥민과 메디슨은 그 둘 다를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어시스트와 피니시를 모두 할 수 있는 선수고 49분에 나왔던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인 그것을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과 솔로몬이 일단 왼쪽에서 볼을 받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생긴 공간을 메디슨이 이렇게 파회해 들어가면서 또 여기서의 또 콤비네이션이 이어지거든요. 확실히 손흥민과 메디슨의 좋은 호흡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앞서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메디슨이 앞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끌어주면서 나왔던 것이고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교차되어 움직이면서 메디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메디슨이 여기서 그냥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손흥민 선수한테 빼줬다면 손흥민전에서 오른발에 감차가 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원래 프리시즌 때, 첫 경기 때, 두 번째 경기 때 계속해서 메디슨이 좀 패스 안 하네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점점 합이 맞아지고 있다는 것. 즉 시간이 갈수록 손메 듀오의 합이 맞을 것
거라는 부분이고요. 또 54분 메디슨의 골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기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뿐 아니라 이렇게 수비적인 기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방 압박을 할 때에 이제 한쪽으로 모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버런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도기가 또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탈취해낸 다음에 메디슨의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망에 꽂히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전방 압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이튼 선수 출신으로 유명하죠. 지금 BBC에서 해설하고 있는 글렌 머레이도 번리의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진 압박, 뭐 높은 지역에서 압박, 굉장히 이런 것들이 현대 축구의 중요한 수비 전술이긴 하지만 메디슨, 손흥민, 솔로몬 같은 그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는 토트넘과 경기한다면 좀 더 콤팩트하게 움직여야 된다.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의 격차가 벌어진 걸 보여준 것 같다. 즉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을 때는 이런 그 높은 라인이 아니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철학도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번리가 지난 시즌에 뭐 압도적인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조기에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호되게 좀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번리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이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손흥민 선수한테 뒷공간 내주면 이렇게 처벌당할 수밖에 없다. 이 퍼니시드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이게 지금 많은 영국 현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제 9월 A매치 기간 잠깐 쉬었다가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하게 되는데 객관적 전력도 그렇고 이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4연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다음 일정이에요. 네, 북런던 더비가 또 원정에서 치러집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스널을 상대로는 한 치 앞을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원정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폼이라면은 충분히 또 활약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준비 여유가 훨씬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9월 24일 밤 10시에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가 열리고 그 다음 경기도 빅매치입니다. 10월 1일 새벽 1시 30분에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열리는데 이 기간이 바로 추석 연휴예요. 또 명절에 가능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주TV는 계속해서 축구 전문 기자 백현기 기자와 함께 면밀한 토트넘 경기 또 한국 해외 축구 선수들의 경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